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추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트라스트 방식, 그 다음에 PDAF, 하이브리드, 뭐 듀얼 픽셀, 뭐 레이저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보게 되면 콘트라스트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흑과 백의 그 구분선 있죠. 그런 선들이 샤프하게 깨끗하게 나오는지를 영상을 실제로 렌즈를 움직여 봐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시작점에서 일단 후퇴를 한번 했다가 점점 조금씩 올려가면서 영상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 초점이 점점 맞아지면 점점 영상이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좀 더 움직여봐, 좀 더 움직여봐. 계속 영상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이 맞는 구간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초점이 맞았어요. 근데 조금 더 움직여 보니까 점점 흐려져요. 그러면 아까 거기가 맞네. 그럼 뒤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맞춥니다. 아까 그 값을 찾는 거죠. 여기가 베스트다.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만 움직여보고 한번 보고 움직여보고 한번 보고 하기 때문에 되게 느립니다.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나 예전 휴대폰들은 다 이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초점 누르면 한참 이렇게 움직여보고 흐려졌다 밝아졌다 하면서 한참 있다가 맞춰주는 그 타입입니다. 예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PDAF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위상차 AF 방식인데, 초점을 맞추는 별도의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달려서 상이 맺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얘는 근거리다, 원거리다, 즉 렌즈를 더 보내야 된다, 좀 당기면 된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방식이 PDAF 방식이고요. 여기 나옵니다. 위상차 AF. 얘는 센서에서 상 맺히는 걸 보고, 야, 이건 렌즈 1mm만 움직여. 렌즈 1mm 딱 움직이면 초점이 맞는 겁니다. 다만 그 센서가 정확하게 튜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엄한 데로 가겠죠. 이게 예전에 DSLR 고가 카메라들이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PDF 장점은 빨리 맞출 수 있어요. 한 방에 그냥 훅 점프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나온 겁니다. 센서에 저 위상차 PDF 센서를 몇 군데 이렇게 두는 거예요. 몇 군데에 두고 그걸로 대략 맞추는 겁니다. 대략. 야, 이건 어느 정도다. 점프를 합니다. 그 위치로. 쓱 점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콘트라스트 방식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움직여보고 정확하게 맞는 지점 찾는 거죠. 요즘은 다 이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최근 휴대폰들은 다 이 방식을 쓰고 있고, 재작년에 삼성이 처음으로 이 센서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요즘 작년에 산 휴대폰들은 다 이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듀얼 픽셀이라고 있는데, 얘는 하이브리드를 좀 더 개량한 거죠. 하이브리드는 몇 개의 픽셀을 센서로 사용하는 건데, 이 듀얼 픽셀은 모든 센서가 다 저 센서로 쓸 수 있는, 모든 이미지 센서가 다 AF 센서로 쓸 수 있는 그런 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듀얼 픽셀인 거고요. 요거는 이따가 그림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레이저 방식이 있습니다. LG G4에 레이저 센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뒤에 카메라 옆에 보면 레이저 나가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딱 누르면 이 레이저로 쏴서 돌아오는 레이저, 이 시간차를 계산해서 얘는 거리가 얼마다, 그 거리에 맞게 렌즈가 움직이는 겁니다. 요것도 그 렌즈의 AF가 정확히 튜닝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이 PDAF보다 더 빠른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어필을 많이 했었죠. 실제로 빠릅니다. 이 레이저가 빠르긴 빠르고요. 자, 이 레이저 AF 광고 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스냅드래곤 퀄컴의 AP를 선전하는 그건데, AP에서 저 기능을 구현한다는 거죠. And boom, awesome focus. Gentlemen, yes, sir. Focus. Already did. There he is, my kid bro. Oh, you look fantastic. What are you doing? Right. 빨리 초점을 맞춘다는 뭐 그런 건데, 처음에 나비 나왔었죠. 나비한테 이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이 시간차를 가지고
나비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거리에 맞게 렌즈를 움직이면 바로 초점이 맞게 되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겁니다. 콘트라스트 방식. 예전의 휴대폰들, 초창기 휴대폰들과 그 다음에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들 똑같습니다. 점점 움직여 봐서 초점이 맞는 점을 찾고 지나보고 아까 거기가 맞다. 다시 돌아와서 멈추는 방식이 콘트라스트 방식. 자, 빛에 모이는 그 상을 한번 볼게요. 센서하고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상이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퍼지니까 어느 정도 굵게 나오겠죠. 실제 선이라고 하면. 그래서 초점이 안 맞았던 걸 알아요. 자, 너무 가까워와도 똑같이 맺혀요. 그러면 여기를 보고 이거를 보고 얘는 거리가 멀다 가깝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맺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앞이든 뒤든 움직여 봐야지만 포커스 맞는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PDF 방식은 이게 그 DSLR 단면도입니다. 렌즈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반사 거울이고요. 이 반사 거울에 반사돼서 뷰파인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눈 대고 보는 데 있죠. 뷰파인더로 실제로 렌즈가 보고 있는 빛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영역을 그대로 사진 찍으면 맞아요. 자, 이게 미러고 셔터를 딱 누르게 되면 이 미러가 위로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뷰파인더로 영상이 안 나올 거고 그 빛이 뒤에 센서로 가서 센서가 그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AF 센서라고 있어요. 자, 이 거울에 이 센서로 가는 영역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빛이 센서로 가는 빛만 통과를 하고 뒤에 작은 서브미러에 반사가 돼서 이 센서 AF 센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 포커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고 이 렌즈 쪽에 명령을 내리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센서와 거리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센서의 거리가 똑같아야지만 여기서 포커스가 맞았을 때 얘도 포커스가 맞겠죠. 거리가 똑같아야지만. 그래서 이 센서를 약간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초점을 잘 잡았는데 뷰파인더로 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았어요. 사진 찍었는데 결과물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들고 가셔서 이 AF 센서가 이상하다. AS를 맡기시면 이 센서를 조정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렇게 되면 초점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미러가 있는 DSLR. 요거는 다 이런 AF 센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셔터 움직임 한번 볼게요. 여기 거울이에요. 셔터 눌렀어요. 거울이 위로 올라가죠. 여기가 센서 영역인데 셔터가 가리고 있고 열려서 빛이 들어가고 다시 닫힙니다. 이러면 사진 찍히는 겁니다. 미러는 다시 내려오고. DSLR 찍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뷰파인더 보고 사진을 찍으면 순간 까매졌다가 다시 밝아져요. 이 현상이 있는 겁니다. 요건 셔터 스피드고요. 셔터를 빨리 내리는 게 아니고, 빨리 내리거나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센서를 노출시키는 저 공간이 틀린 겁니다. 저걸로 셔터 스피드를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 셔터 스피드 막 조절하잖아요. 저 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저 간격을. 이거는 그냥 참고 이미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절컥 소리가 나는 게 이 미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있는데 이건 이 다음에 이미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AF 센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센서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로 줄로. 요 빛이 요 영역들이 뒤로 가서 센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가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실제로 뷰파인더 보면 이런 거 보셨죠? 얘네들이 녹색으로 변하잖아요. 초점이 맞으면. 이게 결국 얘네들이 판단한 값을 여기에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상차를 가지고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상이 맺히는 위치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얘는 프론트 포커스 너무 가깝다는 거죠. 가까우면 상이 여기 안쪽에 맺힙니다. 자, 센서에서 볼 때 얘가 상이 안쪽으로 맞췄네? 얘는 너무 가깝다. 렌즈 뒤로 좀 보내면 된다. 얼마만큼? 그거는 원래 맺히는 위치에서 이미 틀어진 만큼 계산해서 야, 렌즈 몇 미리만 보내. 그러면 초점이 맞추는 거죠. 자, 거꾸로 이건 너무 멀다. 그러면 상이 바깥으로 맺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안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몇 미리 당겨. 이렇게 맞추는 거죠. 얘는 그래서 빨리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멀다 가깝다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포커스를 빨리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옛날 매뉴얼 카메라들 보면 이 자동 초점 말고 매뉴얼 이게 랜드를 돌려서 초점 맞추는 거 보면 초점 맞추는 영역이 가운데 안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따로 있었어요. 그죠? 거기 안에를 보면 이건 쇠창살인데 초점 잘 맞을 때는 쇠창살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겠죠. 멀거나 가까우면 이게 맺히는 게 얘는 안쪽으로 휘었어요. 근데 얘는 바깥쪽으로 꺾였어요. 그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료를. 이걸 가지고 얘가 멀다 가깝다를 알 수 있는 거죠. 요건 눈으로 보고 조정을 했겠지만 이처럼 센서를 이용을 하면 멀다 가깝다가 판단이 될 거고 빨리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러리스 카메라. 요거는 아까 하이브리드나 듀얼 픽셀 같은 경우에, 자, 하이브리드는 센서 영역의 일부분을 AF 센서로 쓴다고 했어요. 자, 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센서가 바로 받아요. 요거를 이 앞에 LCD에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사진을 찍으면 셔터를 누르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진을 그대로 그냥 저장만 하면 돼요. 그럼 셔터 소리가 없죠. 자, 찰칵 소리 나는 거, 휴대폰도 똑같아요. 찰칵 소리 나는 건 스피커로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옛날 DSLR 이 거울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철커덕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하이브리드를 쓰면 촬영하는 맛이 안 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묵직한 소리를 요즘 또 스피커로 또 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이 카메라에서. 그래서 요즘 이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면 거울이 없으니까 그 거울 움직이는 것도 결국 전기 써서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배터리 더 아낄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보는 이미지를 액정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죠. 이렇게 일부의 영역에 이 위상차 센서를 두는 게 하이브리드고요.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포커스는 더 잘 잡을 수 있겠죠. 안에 센서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왼쪽과 오른쪽. 여기 까만 부분이 있죠. 얘는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어요. 네, 요걸 가지고 상이 어느 쪽에 매치했는지 구별할 수 있겠죠. 얘는 멀다 가깝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하이브리드 방식. 이게 재작년에 삼성이 처음 적용한 그 센서 구조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센서들이 4개, 48에 32, 32개의 픽셀이 위상차 센서로 쓰였고, 자, 이 픽셀들은 사진 촬영을 못해요. 그냥 죽은 픽셀이에요. 그러면 사진 찍으면 여기는 까만 점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까만 점들은 AP에서 다 메꿔줍니다. 옆에 픽셀 값들을 가지고 평균값 내서 까만색을 없애줍니다. 네, 그렇게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픽셀인데 픽셀을 반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아까처럼 한쪽 위에 거는 왼쪽 밑에 거는 오른쪽만 끄고 센서로 쓰면 되니까 센서로 쓰다가 사진 촬영할 때는 이미지를 전체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듀얼 픽셀. 요즘 좀 고가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듀얼 픽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동일합니다. 매치는 게 상이 어느 쪽으로 매치냐고 이 높낮이 요거 가지고 포커스를 잡게 되는 거죠. 네. 포커스는 넘어가고 이제 이미지 화질 평가로 갈 텐데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픽셀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죠. 네. AP로 조정한다고 했죠. 네네. 듀얼 픽셀은 그럴 필요 없이 네. 지금 하나를 끄고 하나만 써서 어느 쪽이 매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죠? 그냥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공정이네요. PDA가 아까 그런 소리도 AP로 내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AF 센서를 보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동에서 틀어질 수도 있고 정확한 포커스를 못 맞출 수도 있는데 얘는 간편하게 그냥 되잖아요. 미러도 없이. 카메라를 더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거울이 빠지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카메라를 개발자도 아니고 이 카메라를 판매하는 판매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있어요. 이 촬영화면 라이브 표시 이 빨간색 영역을 전체 촬영화면으로 쓰고 이 안에 이쪽 안쪽 부분만 듀얼 픽셀 기능으로 써서 포커스 잡는 데만 쓰는 거죠. 처음에 반 셔터 눌렀을 때 초점을 잡잖아요.
그때만 얘네들이 듀얼로 동작을 하고 나머지 동작 딱 누르면 걔네들이 다 켜져서 빛 다 받아서 저장하겠죠. 뭐 전자로 제어를 하니까 그냥 온오프만 하는 거니까. 실제로 다 받고 있어도 이쪽 꺼진 쪽 데이터는 버려버리면 되니까 온오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받는 데이터를 버리냐 안 버리냐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아는 한도는. 안녕하십니까. 영상기술팀 배부환입니다. 금일은 PDF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PDF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F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외장형 AF 센서 타입과 이미지 센서 내장형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외장형 AF 센서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F 센서 외장형은 거의 DSLR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밀러에 반사되는 빛을 PDF 센서가 받아들이는 형태입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은 보조 거울과 응축 렌즈를 통해 하단에 있는 외장 AF 센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센서 내에는 포커스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어 화면의 여러 포인트에서 AF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포커스 포인트마다 PDF 센서는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미지 센서면과 일치하는 곳에서 맺힌다면 포커스가 맞으며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센서의 가운데에 빛이 모이게 됩니다. 만약 포커스되는 위치가 이미지 센서면보다 앞쪽에서 맺힌다면 빛이 두 개의 PDF 센서의 중심보다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센서면보다 뒤에서 맺힌다면 빛이 중심보다 밖으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PDF 센서의 빛의 중심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 확인하고 렌즈를 중심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포커스를 바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이미지 센서와 PDF 센서의 거리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구조로 제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앞단에 보조 거울과 응축 렌즈를 넣어야 하고 AF 센서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부피를 요구하는 모바일용 카메라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모바일용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 내장형 PDF 센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센서 내장형 PDF 센서는 이미지 센서 내의 특정 픽셀을 제거를 하고 그 픽셀에 PDF 센서를 넣는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PDF 센서를 PD픽셀이라고 통용합니다. 하나의 이미지 센서에는 여러 포인트에서 AF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치의 픽셀을 PD픽셀로 변경을 하여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PD픽셀 상단에는 마이크로 렌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PD픽셀은 반드시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한 쌍이 되는 PD픽셀은 오른쪽 절반을 가리고 있는 픽셀과 왼쪽 절반을 가리고 있는 픽셀로 구성하여 각각의 PD픽셀에는 절반의 빛만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내장형 PDF 센서의 원리는 먼저 설명드린 외장형 PDF 센서와 동일합니다. 한 쌍의 PD픽셀이 빛을 감지하고 초점이 맞다면 PD픽셀 중심에 빛이 맺힙니다. 초점이 멀거나 가까우면 중심보다 안쪽 또는 바깥쪽에 빛이 맺히고 이 거리를 계산하고 빛이 중심으로 모이도록 렌즈를 이동하는 것이 PDAF의 원리입니다. 외장 PDF 센서와 차이가 있다면 별도의 응축 렌즈와 보조 거울이 필요가 없고 센서면과 PD픽셀면은 동일한 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합니다. 다만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사용하는 픽셀을 PD픽셀로 대체함으로 인해 화질 저하가 있지만 이 또한 주변 픽셀을 조합하여 보정된 값으로 대체하는 가상 픽셀로 구현하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밀러리스 카메라, 모바일용 카메라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펜텍에서 제작하는 PDF 장비는 어떤 작업을 거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적 특성 검사와 레이저 포지션 검사, 해상력 검사를 제외한 PDF 관련 부분만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장비는 1차 캘리브레이션과 2차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양산 진행 시에는 1차 캘리브레이션과 2차 캘리브레이션을 각각 다른 장비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1차 캘리브레이션은 PD픽셀의 개인 맵 캘리브레이션 또는 익스포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앞서 PDAF의 원리를 설명드릴 때 PDAF 센서가 이미지 센서 내에 포함되어 있고 PD픽셀은 항상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AF 측거점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이미지 센서에 여러 포인트에 PD픽셀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PD픽셀은 센서의 감도가 모두 동일하게 만들 수 없으며 제조상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PD픽셀에서 나오는 정보는 일정하지 않다면 위상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PD픽셀의 감도를 일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캘리브레이션의 목적입니다. 진행 방식은 PDF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에서 요구하는 밝기와 색온도를 가진 강원에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와 PD픽셀 감도를 확인합니다. PDF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치에 비하여 PD픽셀 감도가 얼마만큼 높고 낮은 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오른쪽 그림의 왼쪽 그래프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내에 메모리에 편차를 보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써넣어주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PD픽셀 감도를 확인하면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 그래프처럼 일정한 감도를 가진 PD픽셀이 됩니다. 1차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끝났다면 2차로 PD값 변환 계수 보정, PD 컨버전 코에피시언트 작업이 필요합니다. PD 센서로 AF를 할 때 디포커스 상태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렌즈를 얼마나 이동해야지 위상이 맞추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리에도 각각의 PD픽셀이 맺히는 위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VCM으로 렌즈를 이동하는데 또한 동일한 값만큼 움직이게 하여도 실제 움직이는 렌즈의 위치는 어떤 VCM은 조금 많이 움직여 포커스 위치를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VCM은 조금 덜 움직여 포커스 위치까지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각기 다른 PD픽셀을 확인하여 특정 위치의 VCM을 움직여가며 어떤 정도의 위상 차이가 있을 때 얼마만큼 움직여야지 포커싱이 맞춰지는지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작업을 해주는 것이 2차 캘리브레이션 작업입니다. 2차 캘리브레이션 진행 방식은 PDF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에서 지정한 매크로 약 10에서 20cm 내외, 인피니티 100에서 300cm 내외에서 하는데 인피니티는 장비에서 실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콜리메타 렌즈를 사용하여 실거리 조건을 맞춰줍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중간값 50cm 전후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거리를 맞춘 후 렌즈 위치를 매크로에서 인피니티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을 하며 로우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해당 거리에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VCM 위치와 포커스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얼마만큼 움직여야지 포커스 위치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여 이러한 내용을 카메라 내부의 메모리에 써넣어 줍니다. 이렇게 2차 캘리브레이션이 마무리되면 AF 진행 시 VCM을 움직이지 않고 PD픽셀이 들어오는 위상차 정보만으로도 렌즈를 얼마나 이동해야 포커싱이 되는지 계산하여 해당 위치로 렌즈를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1차, 2차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하여도 환경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카메라에는 PDF 방식으로 포커싱을 한 후 다시 컨트라스트 AF를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AF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상 PDF 장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